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사랑하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는 미알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학교에 가끔 찾아와서 농구가 익숙합니다. 또 제가 이빨 치료를 여기서 합니다. 멀리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빨 치료를 해서 자주 옵니다. 여기. 아마도 지금까지 그 환경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하고는 결이 많이 다를 거예요. 저는 환경하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국회에서 정치를 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모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58년 개띠인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30년이 지금 데드라인이 됐어요. IPCC 보고서도 지금 5차 보고서가 2040년 전후 보여줬는데 2030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7년, 8년 남았습니다. 이 8년 안에 문명이 전환되지 않으면 기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우리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문명이 지금처럼 72년 당시에 문명이 지금처럼 발전한다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 역시도 2030년입니다.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됐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막 발전을 하고 있던 차인데 저 2030년 정도 가면 이제 이 문명이 다 끝이 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약 3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마도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IPCC 보고서도 역시 2030년.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요 살아오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발전.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암세포. 암세포는 이렇게 가다가 숫자하고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게 이게 발전이냐? 과연 이걸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990년부터 이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가 돼.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인간들이 저지른 것 같아.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한 게 1990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탄소가 줄어든 적이 없대요. 딱 한 번 줄은 게 2020년. 2020년 어떤 때죠? 비행기가 멈추고 공장이 문을 닫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상식이 깨져야 탄소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저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멈추지 않고서 탄소를 줄인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PCC 의장님도 또 이게 제 무게예요? 저 주시고요? 죄송한데 이거 좀 따주시겠어요? 우리 한국 이해창 씨 동생인가 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유한 사무총장님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정치를 국민의힘 쪽에서 했지만 우리 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저는 뭐 제가 태풍에 뭐 잘못될 거다든가 홍수에 잘못될 거라든가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결국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다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기후 난민이 생기고 농식물의 물류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아직 그 해답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우한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하면 되느냐? 분리수거 했는데 그거 다 가져가서 한꺼번에 태워. 그럼 왜 분리수거 해야 되느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한국어 컴퓨터 사장을 할 때 98년도에 그때 제가 한컴을 맡아서 어려워진 한컴을 살리겠다고 제가 가졌던 전략은 뭐였냐면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거였어요. 그때 인터넷 시대가 오고 있었죠. 아직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죠. 근데 아래 한글을 개발한 한국어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무슨 관계가 있냐? 제가 외국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야, 한국의 아래 한글 유저들이 이렇게 로열티가 강해. 한글이 망가진다고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가 생겨가지고 한글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알려주시는 거 봐. 내가 이 한글 유저를 전부 인터넷 유저로 바꿀게. 돈 되죠? 그래서 7,700만 불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400원 하던 주식이 1년 반 만에 5만 8천이 됐습니다. 제 스탁 옵션이 100만 주였어요. 계산해보세요 얼마인가.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부자인 줄 알아요. 그 이후에 망했는데 10년을 고생했는데 여전히 부자인 줄 알아요. 자, 그때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얼마 있어서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그때는 닷컴 회사만 나타나면 투자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버블이 꺼졌어요. 버블이 꺼져서 인터넷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거의. 그럼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10년 동안은 뭐가 이 세상을 주도할 거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겠습니까? 뭘까요? 어머니 뭘까요? 아, 이거 어머니 그럼 또 안 되나? 다 같이. 예? 뭘까요? 기후입니다. 기후예요. 앞으로 10년 동안에 기후하고 연관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정치인이 기후 얘기를 안 한다. 정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기후와 연관된 산업, 기후 기술, 기후 행동, 기후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주도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걸 좀 살펴볼게요. 이미 기후 산업이 크려면, 기후 기술이 뜨려면 어디가 움직여야 됩니까? 돈이 움직여야죠. 돈이. 그죠? 이미 전 세계 은행의 44%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무슨 얘기냐? 배출할 때 이 양반이 탄소 얼마큼 배출하는지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제 중소기업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직은 안 가겠지만 앞으로 탄소를 계속 따질 겁니다. 이미 44%면 전 세계 웬만한 글로벌 뱅크는 다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 은행들도 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나 스탠다드 이런 커뮤니티 그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 그리고 그 시장의 규모는 2030년에 아시아만 약 4경. 아시아만.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가입한 거죠. 은행들이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발적 시장, 자발적 탄소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은행들은 금감원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도 ESG 합니다. 우리도 탄소 중립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야 큰일 났다. 여러분들 지금 환경운동 하시는데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때가 어디라고요? 은행이 움직여야 됩니다. 돈 줄 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데는 돈 주지 말아야죠. 그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쓰는 데 돈을 더 많이 줘야죠. 이자도 좀 할인해주고.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빨리 해야 돼. 자, 그래서 은행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 문명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셔야 된다. 이게 환경 문제가 아니고 인류 문명의 변화의 문제다. 이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농경사회부터 지식사회로 계속 가면서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자아실현의 사회로 가고 있어요. 자, 자아실현의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계속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의사시키려고 그러고. 근데 그거 다 인공지능이 해줘. 그걸 왜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이. 지금은 기능을 갖고 있는 분, 지식을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그 큰 방향을 만들어내는 지성인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 다 기능, 로봇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면 남아있는 건 지성인하고 홍익인간밖에 없어요. 홍익인간 내가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장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인류가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는 양적으로 아까 봤죠? 양적으로 막 성장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 어른이 됐어, 어른이. 몸이 다 컸어. 몸이 더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근데 더 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병들죠? 바로 이 시점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지구의 인류 문명에 서 있는 위치가. 그러면 앞으로 인류가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뭐가 더 커져야 돼요?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다. 근데 정신적인 성숙을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어. 그것도 4반세기 안에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지적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이 지적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주 깔끔한 방향을 가지고 인류 공동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후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공동체 문화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기후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 도구다 이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도 공동체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재활용 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후 행동을 열심히 해서 이것이 확산되면 이게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전 세계인들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야 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지 않으면 지구는 끝난 거야. 인간도 다 끝난 거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으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팬데믹도 주고 야 디지털로 빨리 가. 팬데믹 때 디지털이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그리고 기후위기 10년 남았어. 빨리 인류 공동체가 하나라는 걸 인식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홍익인간이 되라 이거야. 홍익인간이 되라.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훑어보면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삐걱거리는 이유는 몸이 다 커서 더 이상 이 현실 세계는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양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최적화돼야 된다. 그러면 최적화되는 그 다음에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다. 디지털이다. 여기서 가치가 극대화돼서 우리는 문명 공동체야라는 느낌을 가질 때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옛날에는요. 뛰어들게 하면 대가리 차박고 들어갔어요.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한 대씩 양보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아는 거야. 한 대씩 양보하는 게 더 편하게 간다는 거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에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아, 괜히 처음에 넘어갔네. 이 홍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 얘기하기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 칩니다. 아까 내가 샘플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6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용산에서 굉장히 세게 포럼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도 모시고 탄도위원장도 모시고 환경부 장관도 오시고 황현 장관은 영상 축사를 하시고 우리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뭐냐? 아까 금융 좀 잘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자발적 기후 성과 시스템이라는 걸 이번에 발표하고 인증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탄소 배출을 계산하는데 전과정 평가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탄소 배출한 걸 알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출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걸 자꾸 요구를 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배출량을 계산하는 데만. 그래서 저희가 재무제표만 주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서 동종 산업군의 평균보다 많이 배출했는지 적게 배출했는지를 판단해서 별 5개부터 한개를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번에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원구의 제안. 노원구에서는 별 5개 와. 우리가 세금 조금 감면해 줄게. 아니면 상 줄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관내에 평균 이하의 평균 별 5개면 80% 평균 그 기업들보다 80% 이상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별 5개 기업들 많아지면 노원구가 자라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기후성과 인증 5스타 기업이 100개 있어. 200개 있어.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이번에 10개를 저희가 심사를 해봤더니 6개가 동급 보류, 등급 보류, 평균 이상을 배출하는 거죠. 4개가 이제 인증을 받았는데 그 중에 5스타가 있어요. 울산에 있는 기업이.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내가 다른 기업보다 80%보다 적게 배출한다고? 그러면 LCA를 투자할 만하죠.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올 테니까 그래 그럼 나 LCA 투자 받아서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인천도 말씀을 드렸고 울산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자체에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키워서 전 세계 이걸 보급을 하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겁니다 지금 이거 5개. 그리고 기후 기술을 가진 기업이 그 기후 기술을 적용하기 전후의 탄소 감축량, 요건 절대 감축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가 그 절대 감축량만 모아서 우리 이만큼 줄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그 양이 작기 때문에 이 환경부 이런 데서는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줄이는 탄소량이라는 게 너무 작고 중소기업이 줄이는 탄소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모아야 돼. 티끌모아 태산처럼 모아가지고 유의미한 숫자가 되면 자 국가 NDC에 이거 조금 보태십시오라고 갖다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NDC에서 관여하지 않는 탄소량이기 때문에 민간이 줄이는 탄소량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세요 사실은. 별 5개. 이 5스타 받은 기업입니다. 인성기공이라고 자동차 그 2차 밴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으시면 4월 26일 날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이분들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하루 종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때 오셔서 더 열심히 들으시면 1년 공부 될 겁니다. 되셨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